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오션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션 프로토콜 관계자도 아니며 전문 트레이더도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똑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이며 현재는 오션 프로토콜 코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오션 프로토콜 쪽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제가 오션 프로토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난 후의 투자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에 앞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오션이라는 토큰이고 오션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름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토큰과 네트워크 이름 모두 오션 프로토콜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 현재 데이터 시장은 매우 거대한 규모의 시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는 1초당 이메일 270만 개를 보내고 7만 2천 건의 구글 검색과 유튜브 영상 7만 7천 개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킨지 컨설팅에 따르면 이중 데이터를 실제 분석에 쓰이고 있는 것은 단 1%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대기업이 전체 데이터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많은 경제적 부를 놓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데이터를 경제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꼴이 됩니다. 사실 데이터라는 것은 소멸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군데 데이터가 흩어지는 바람에 잘못된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에서는 블록체인의 도입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블록체인 회사들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데이터를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의 기록은 영원히 블록체인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며 아무도 이 데이터를 삭제나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데이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올려놓음으로써 데이터를 전송과 보관을 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을 개발하여 도입하지 않고 이러한 시장에서 본인들의 데이터를 보관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미 중앙화된 수익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수익 구조는 매출의 90%는 기업이 가져가게 되고 10%만이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지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업은 탈중앙화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의 9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가 기업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이 블록체인을 개발하여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의 수익 구조 형태를 모두 깨트리는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바로 도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의 DM 사태와 같이 블록체인의 도입이 정부의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체적인 블록체인 개발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은 데이터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해결책은 바로 오션 프로토콜에 있습니다. 기업은 오션 프로토콜의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여 본인들의 데이터를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고 다양한 기업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대기업의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오션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고 대기업은 데이터를 수익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이러한 수익 모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션 프로토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중개자를 거치지 않는 데이터. 최근 지적자산에 대한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사진, 음악, 전자책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수십 종의 무형자산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여 중개 플랫폼 또한 매우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 시장이 커질수록 지식자산에 대한 중개 플랫폼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 스트리밍 구조에서 매출액 기준 35%가 중개 플랫폼이 가져가게 됩니다. 나머지 65% 중 제작사가 약 44%를 취하고 음원의 온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에게 40%를 주게 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도 일정 부분 수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가지는 수익은 15에서 16% 정도입니다. 즉 전체 매출의 9에서 10%가 작곡가, 작사가, 가수에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이 작곡가, 작사가, 가수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수의 음원이 대박이 나도 가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이마저도 저작권료가 전달되는 과정이 투명하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웹소설 서비스를 신사업으로 준비하며 다수의 작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기본 저작권을 포함하여
영화나 드라마 같은 2차 저작물 권리까지 모두 카카오가 갖는 것으로 규정을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자가 있는 지식자산의 거래는 창작자에게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지식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거래 내역과 저작자에 대한 증빙이 보존이 된다면 지식자산의 거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지식자산의 거래에는 3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가 기록되며 거래 대금과 지식자산이 동시에 교환되는 스마트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 사기로부터 안전한 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대금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에 소비자가 결정하는 대금 방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 세 번째로는 지식자산의 가치가 블록체인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같이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는 분야에서 영상 분야에는 세타 토큰이 있으며 음악은 오디오스가 있고 데이터 분야에서는 오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특히 오션 프로토콜은 AI 에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AI의 에셋은 데이터 원 소유자가 데이터 소유권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션 프로토콜에 있는 데이터가 널리 쓰인다고 해도 데이터 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널리 확산이 될 때마다 원 저작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가 보다 더 활발해질수록 오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오션 프로토콜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코인. 우리는 현재 많은 사회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고용 문제와 같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후 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노력에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연구조사가 국가를 뛰어넘는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연구한 데이터는 다른 국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학회를 통한 발표나 학회지에 의해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내용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다른 곳을 통해 전파가 된다면 소유권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아 권위성이 떨어지고 아무도 연구 내용을 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오션 프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공유 방식은 국가를 뛰어넘어 연구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에 대한 저작자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의 가치는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션 프로토콜을 통한 데이터 거래는 국경을 뛰어넘는 코인의 가치를 잘 살린 코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과 대기업은 본인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데이터를 가진 대기업들은 인재까지도 독차지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인재 영입이 충분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기업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오션 프로토콜을 통해 널리 공유가 된다면 소규모의 기업들도 데이터를 많이 습득할 것이며 그 데이터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의욕 넘치는 연구진도 소규모 기업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션 프로토콜을 통한 데이터의 공유는 소규모의 기업들의 연구 활동을 증진시켜 소규모 기업의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이 적고 복지가 약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는 이유가 돈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화시키고 싶은 이유가 강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이유가 더욱 강합니다. 연구자들은 돈보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며 연구를 통한 성취감은 급여보다도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오션 프로토콜을 통한 데이터 공유가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많은 AI가 여러 분야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AI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를 움직이기 위한 딥러닝 과정은 모두 빅데이터를 통해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업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시장에서 오션 프로토콜은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